어느 병원 침대 위 75세의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주름진 손. 그녀의 곁엔 25세 청년이 낡은 일기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기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표지가 낡았죠.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죠. 민준아, 엄마가 너를 잊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야. 지영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이 신문을 접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이었죠. 어,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지영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죠.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가는 길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조문객들의 인사.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 첫째 아들 현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죠. 장례를 치르고 석 달 뒤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 누구랑? 은지요? 회사 동료예요. 대전으로 발령받아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잘 살아라. 자주 올게요, 엄마. 하지만 현우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만 왔죠. 그마저도 바쁘다며 전화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명절에 올게요. 그래, 알았다. 건강 잘 챙기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55의 지영은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혼자 차린 밥상, 혼자 먹는 아침. 저녁엔 더 외로웠죠. TV를 켰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더 공허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매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구청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됐죠.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봉사자 모집 어르신들께 식사 배식 및 설거지. 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복지관으로 전화했습니다. 저 봉사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떨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게 얼마만인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저는 담당자 김 선생입니다. 네,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거지부터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죠. 도와드릴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스웨터, 온화한 미소, 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봉사 온 지 1년 됐어요. 저는 한지영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빠르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덜 외로웠죠.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목요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단정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아니야, 이건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여기 앞에 국밥집이 괜찮아요. 네, 좋아요. 복지관 앞 작은 국밥집. 할매 국밥 간판이 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김이 올라왔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순댓국 2개요. 민수가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어요. 아침 먹으려고 앉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매일 울었어요. 남편 옷을 안고 울고. 근데 이제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전에 살아요. 자주 못 와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먹는데 그게 더 공허해요. 민수의 눈빛이 쓸쓸해졌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나, 폐암이었어요. 2년 동안 투병했는데 병원에서 집에서 결국 못 이겼어요. 마지막에 제 손 잡고 고생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순대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처음엔 밥도 못 먹었어요. 혼자 밥상 받아놓고 앉으면 아내가 건너편에 앉아서 빨리 먹어야 할 것 같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맛있네 할 것 같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외로움의 무게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날 이후 매주 만났습니다. 봉사 끝나면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었죠.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운 이야기. 민수 씨 취미가 뭐예요? 산책이요. 매일 저녁 한강변을 걸어요. 혼자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요. 저도 산책 좋아해요. 근데 혼자 걷기가 무서워서. 그럼 같이 걸으실래요? 그렇게 산책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영 씨, 네? 지영이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저 당신이 좋아요. 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정말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살고 싶어져요. 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5에 다시 느끼는 설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목요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게, 밥 먹을 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지영 씨,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그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 아버지 민수 씨를 만났을 때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 몰랐단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가을 축제 날이었어요.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지영과 민수도 함께 섰습니다. 민수가 자연스럽게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었죠. 하나, 둘, 셋. 찰칵. 누군가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복지관 공식 계정이었죠. 따뜻한 가을날 봉사자분들과 함께한 축제. 사진 여러 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필 지영과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 현우요. 문 열어주세요. 현우? 갑자기 지영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연락도 없이 왜? 하지만 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엄마,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현우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현우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지영에게 보여줬죠. SNS 화면이었습니다. 복지관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영이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봉사 같이 하는 분이야. 사진 찍었는데 그냥 같이 사진 찍은 거면 왜 손을 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정해 보여요? 현우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어요. 저 나이에 연애?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창피하네. 우리 동네 아주머니 맞죠? 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야, 이건 엄마 나이에 연애요? 쾅! 현우가 커피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영이 아침 먹으려고 준비해둔 반찬 그릇들이 흔들렸어요. 간장 종지가 넘어져 검은 액체가 테이블 위로 흘렀죠.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현우야,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은지 친구들이 다 봤대요.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사람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남자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노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그런 분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야. 따뜻하고. 좋은 사람?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55에 뭔 연애예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며느리도 창피해서 친구들 못 만나겠대요. 맨날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들어야 한대요. 현우야. 이러실 거면 저 앞으로 안 올 거예요. 진짜로. 쾅! 현우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혼자 남아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로 흐른 간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액체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장과 눈물이 섞였죠. 왜 사랑하는 게 잘못일까? 외로운 게 죄일까? 55이면 사랑하면 안 되나? 혼자 죽으라는 건가?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들이 우릴 알았어요. SNS에 사진이 올라갔나 봐요. 복지관 축제 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민수 씨, 제가 민폐를 끼쳤네요. 동네 소문도 났고. 지영 씨,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뭐 나쁜 짓 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우가 너무 화를 내서 제가 나쁜 엄마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드님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현우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 답도 없었죠. 현우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읽음,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얘기 좀 하자. 읽음. 일주일 후 며느리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현우 괜찮니? 전화를 안 받아서. 어머님, 저희 당분간 연락 안 드릴게요. 은지야, 왜? 현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어머님도 좀 생각해 주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은지야, 엄마가 그게 아니라.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저 아주머니.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쉿, 들려. 돌아서서 걷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그때 엄마는 너무 아팠어. 하지만 현우도 힘들었을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면 현우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엄마가 나쁜 엄마였던 거야. 지영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복지관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죠. 민수 씨, 저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민수가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현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 현우가 힘들어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힘들고 매일 마트 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들으면 지영 씨,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네? 지영이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지영 씨. 저도 이 동네에 미련 없어요. 아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당신 없는 여기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어디든. 이틀 후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추억들. 현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식탁 위에 놓고 나왔죠.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하고 싶어. 그게 죄라면 엄마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한다. 건강해라.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맑았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저녁엔 민수 씨와 산책했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지영 씨 행복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민수 씨는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지영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토할 것 같았죠. 지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감기인가 봐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걱정했어요. 지영 씨 병원 가봐요. 제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내일 보건소 가요. 같이 가요. 다음 날 마을 보건소에 갔습니다.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주 전부터요. 생리는 언제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2달째 안 했습니다. 폐경인 줄 알았습니다. 2달째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영을 빤히 봤습니다. 환자분 혹시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네? 저 55인데요. 55이어도 가능해요. 폐경 전이면 임신 가능합니다. 검사 한번 해보죠.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감기일 거예요. 15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환자분, 임신이세요? 네?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8주 정도 됐어요. 축하드려요. 55세 임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영 씨,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민수 씨. 이 나이에 다시 생명을 품다니. 우리 아이예요, 지영 씨. 우리의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건강하게 태어나. 민수가 옆에 누워 함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도 지켜줄게. 사랑해. 행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아,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55세 임신이라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 기적이라고 하셨어. 내 아버지 민수 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매일 내 배에 대고 노래를 불러줬어. 임신 5개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시장 다녀올게요. 과일 좀 사올게요. 배속 아기한테 좋잖아요. 딸기랑 사과 사올게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요. 알았어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민수가 지영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문을 나섰죠. 지영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아기 모자를 뜨고 있었어요. 노란색 실로. 노란색이 예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구나 싶어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2명. 한지영 씨 맞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민수 씨 아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아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 들으시는 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 제발. 우리 아기 아빠.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 김민수 씨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기다리셔야 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 아빠를 살려주세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지영이 그날은 신에게 빌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배 괜찮으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하얀 천에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거드니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마치 잠든 것 같이 곧 눈을 뜰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요. 과일 사왔어요. 딸기 사왔어요. 왜요? 왜 저를 두고 가세요? 아기도 있는데. 우리 아기도 있고 저도 있는데. 왜 혼자 가요? 목이 메었고 오래 울었습니다. 정신없이 울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 씨의 아들이 외국에서 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아버지 여자친구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배웠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당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행복하다고. 지영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민수 씨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약속할게요. 우리 아이 꼭 지켜낼게요. 꼭 건강하게 낳아서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약속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를 못 만나는구나. 하지만 아빠는 널 정말 기다렸어. 정말 사랑했어. 일기장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따뜻하고 다정하고 엄마를 정말 사랑해줬어. 너는 아버지를 못 만났지만 아버지는 널 정말 기다렸단다. 매일 내 배에 대고 노래 불러줬어.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죠.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 부른데 괜찮겠어요? 주인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혹시 아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구먼. 힘내요. 아기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배는 무겁고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부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로웠어요. 민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울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뱃속 아기 때문에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새벽 2시 진통이 왔어요.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진통이 와서요. 도와주세요. 구급차로 보건소로 갔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힘. 한 번 더요. 으아.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민준아, 드디어 만났구나. 기다렸어. 엄마가 정말 기다렸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의 민, 준수할 준. 민준. 민준아, 아빠는 하늘에 계셔. 못 만나봐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널 정말 사랑했어. 엄마가 대신 사랑해줄게. 약속할게.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착하게 자랐어요. 지영은 슈퍼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고, 아파도 병원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있었으니까. 5살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집 한 채, 엄마 1명, 아이 1명, 그리고 하늘에 별 하나. 엄마, 이게 아빠예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봐요. 지영은 울컥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10살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민준이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꼭 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형도 찾을 거예요. 형, 네. 엄마가 밤에 울 때 현우 형 이름 부르잖아요. 저 형 있는 거 알아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현우는 엄마 첫째 아들이야. 너랑 아빠가 달라. 하지만 형이야. 그럼 꼭 찾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15살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날,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첫 월급이에요. 민준아, 이건 내 돈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받으세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20살 되던 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해볼게요. 민준아, 사업은 위험해. 분식집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걸로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떡볶이 만들고 튀김 튀기고 순대를 삶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엄마 레시피래요. 정성이 느껴져요. 1년 만에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3년 만에 지점이 생겼고 5년 만에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 민주는 성공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너는 엄마의 기적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살 수 없었을 거야. 내 아버지 민수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민준이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 형 만나고 싶어요. 민준아, 사립탐정 고용해서 알아봤어요. 형은 지금 서울에서 식당 일하고 계시대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신대요. 그래도 만나고 싶어요. 제 형이잖아요. 비록 아빠는 다르지만요. 지영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보았죠.
현운의 송칼국수라는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뒤쪽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현우가 돌아봤어요. 55인데 60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주문은 저기. 말을 멈췄습니다. 지영을 봤습니다. 엄마. 현우야. 현우가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어떻게 여기를?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엄마를 밀쳐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떠나셨잖아요. 찾고 싶었어요. 매일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다가가 현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저 민준이에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너? 내가 그때 그 아기였어? 엄마 뱃속에 있던. 네, 형.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형이 정말 미안해. 엄마를, 너를 모두 잃게 만들었어. 형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돈 번다고 사기당했어. 전부 잃었어. 집도 잃고 회사도 잘리고 며느리도 떠나고 이렇게 됐어. 현우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형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 외로우신 거 이해 못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엄마도 사랑하고 싶으셨을 텐데 형이 나쁜 놈이야. 지영이 두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됐어, 현우야. 이제 다 됐어. 엄마, 그분 민준이 아버지 좋은 분이었죠? 응. 정말 좋은 분이었어. 내 동생 아빠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단다. 세 사람이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됐어. 엄마가 더 미안해. 현우야, 너도 힘들었구나.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가족 뭐야? 왜 저래? 모르겠어. 근데 감동적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훔쳐봤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민준아, 오늘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어. 알츠하이머병이래.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어. 너를 잊기 전에. 민준아, 엄마는 너를 낳은 게 한 번도 후회된 적 없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살 수 없었을 거야. 너는 엄마의 기적이었어. 현우한테도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희 둘은 아빠가 다르지만 둘 다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민준아, 내 아버지 민수 씨한테도 전해줘. 하늘에 계신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다고. 그분이 없었으면 너를 만날 수 없었다고. 민준아,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와도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엄마 가슴 깊은 곳에선 기억할 거야. 사랑해, 민준아. 정말 사랑해. 2024년 11월 7일. 엄마가. 민준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엄마가 혼자 키워주신 아들이요. 아빠는 못 만나봤지만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엄마는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손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 현우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가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준 일기. 나도 읽었어. 밤새 읽었어. 현우가 다가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현우예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그때 엄마를 이해 못해서
엄마랑 민준이를 떠나게 만들어서. 두 아들이 엄마 양쪽에 앉았습니다. 형, 엄마가 쓰셨어요. 형 미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둘 다 사랑한다고. 알아. 그게 더 미안해. 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20년 전에 떠나실 때 식탁에 두고 가신 거야. 그때 못 드렸어. 미안해서. 민수 아버지랑 엄마 사진이야. 네, 형.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엄마 손에 쥐어드려요. 그래. 사진을 엄마 손에 살짝 쥐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 엄마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네. 엄마, 저예요. 민준이, 네. 엄마, 저도 여기 있어요. 엄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 다. 여기 있구나. 엄마 두 아들. 엄마 아들. 네,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고마워. 형제끼리. 사이좋게.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오래도록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병실을 채웠고 민수 씨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네,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엄마 곁에서. 네, 형. 우리 가족이에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머니 결국 두 아들 다 만나셨네. 그러게. 아빠가 달라도 형제는 형제네. 늦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사랑은 정말 끝까지 사람을 이어주나 봐. 그날 밤 엄마는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55의 사랑을 만난 한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아들과 먼저 떠난 남편이 남긴 아들, 두 형제의 화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습니다. 용서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영원합니다.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편에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전해드리게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